이 사진은 사할린 남쪽에 있는 유스노사할린스크 바깥쪽 바다를 찍은 건데요. 이게 몇 월 달인 것 같습니까? 이게 5월 달이에요. 5월 중순경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바다가 얼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이들도 나름대로 자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존재했던 것이고요.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연해주일 때 또는 연해주일 때 살았던 우리 세력들과 관계를 맺은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적어도 사할린에서 남쪽에 줄을 이룬 것은 아이누족이에요. 아이누족이 강에서 물고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근대에 찍은 사진이죠. 러시아인들이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강호흡이 중요했던 겁니다. 자, 캄차카반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캄차카반도는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무관하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제에 인식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캄차카반도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자연 경관이 매우 독특하고 뛰어나고 그 다음에 아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감동을 자아내고요.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탐험할 경우에 이 캄차카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곳이죠. 캄차카. 가수가 많아요. 그리고 화산이 120여 개가 있는데 화라산이 이렇게 22개가 있어요. 지금도 캄차카 가면은요, 여름에도 만년설 위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때 고대인들에게 얼마나 인식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런데 캄차카반도에서는 구석기 시대에 이렇게 석기들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기 보면은 북위 71도잖아요.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석기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북위 70도라는 것은요, 지금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생각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지역도 그렇고 이런 지역도 그렇고 북위 70도 위에서 신석기 시대 또는 구석기 말기에 인간이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자연환경에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운 지역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남쪽에서부터 밀려서 올라간 사람들이 북위 70도 선 위에서도 정착하면서 적응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역할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유라시아의 아이스로드라는 가설을 내세운 거죠. 극동과 극서의 70도 이북에서 유물이 발견되니까 중간 지역에서 당연히 유물이 발견되겠죠. 그래서 이 유물들을 연결시키게 되면 인류가 이주를 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후대 일이지만은 핀란드에 있는 핀족 같은 경우가 자꾸 이 극동적에 있는 사람들과 연관시키는 이유는 이런 아이스로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캄차카문에는 이렇게 신석기 시대에도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캄차카에 가면은 박물관에도 정말 많은 유적과 유물이 있어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켰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입니다. 이 코리족 있죠. 그 다음에 캄차카반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쿠릴 열도랑 연결되고 알류션 열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 캄차카반도 오호츠크의 연해지 북부에서 남부 그리고 우리가 말한 한반도 북부 지역은 이렇게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어지는 생활의 무대라는 겁니다. 제가 논리에 비하기 심한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끔 하고 싶어요. 특히 인간의 그 무한한 능력과 자연과의 역할, 관계 설정, 그리고 특히 우리 민족들,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우리의 연관성을 우리가 차근차근 확인해 나간다면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보다 진솔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원조선 시대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열하게 생태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후손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이누족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네요. 코카사이드의 모습을 띄우고 있는 아이누족들, 정체불명의 아이누족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들의 신앙 중에서 곰을 묶어놓은 게 나오잖아요. 이 곰죄의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곰죄의는 특히 이렇게 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신령스러운 겁니다. 흔히 말하는 곰 토템이죠. 그러나 우리는 곰 토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삼국유사에 나오는 일웅1호, 이때 웅은 생물학적 의미의 곰이라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곰 토템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들은 아이누족들은 곰 제의식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북방몽골들 중에서 이렇게 퉁구스와 함께 심지어 몽골어 계통들도 대부분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곰 토템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연해주 남부지역, 북부지역 그리고 우리와 연관성을 말씀드렸죠.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무슨 그림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교과서에 빠짐없이 나오는 이 그림. 이게 울산광역시 반구대에 있는 암각화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는 육상동물, 그리고 우리, 그리고 이렇게 고래들이 많이 음각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수십 종류의 고래가 종류별로 암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고래랑 연관된 중요한 제의, 즉 리튜얼이 행해진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왼쪽으로 가보니까 여기 살았던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보세요. 모피 보이시죠? 이게 모피가 전부 다 상품입니다. 그런데 상품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고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카니용 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범선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19세기 중후반기의 상황을 그린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한 발구, 즉 개썰매죠. 그걸 비롯해서 이렇게 쳐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너무나 흡사하죠. 뭐 그 이북에서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이 두 개의 그림을 놓고 보더라도 연해주 문화권이 얼마나 우리 한반도 지역,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럴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아까 과메기도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림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과메기처럼 물고기를 이렇게 말리는 장면도 나와요. 또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독특한 운송수단인 썰매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사할린 지역입니다. 옛날 사진이죠. 여기는 유스노 사할린스크 박물관의 걸 제가 찍은 겁니다. 홋카이도 박물관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눈썰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강원도 지역과 울릉도 지역에 눈썰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 거냐면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이면서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국내성 외곽에서 찍은 겁니다. 즉 지반시 외곽에서, 동쪽 외곽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지금도 발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눈 속에서 기본적인 기능적 관점에서 비슷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산 문화권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게 캄차카 반도 끝에 이게 아바참아니에요. 뭐 중요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여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캄차카 반도 이런 주변에 있는 엄청난 고래들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 세력, 그리고 심지어는 동쪽에선 미국 세력 간의 갈등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세기 중반에는 1854년 5년 이 무렵인데요. 지금 극서지방에서 터키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 그리고 그 전쟁에는 영국의 그레이트 전략이 작동을 했고 거기에 프랑스라든가 독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즉 나이팅게일이 참여한 크림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프랑스와 영국 함대가 동해를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캄차카만 그리고 이 아바차만의 안쪽을 공격하잖아요. 이게 바로 거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생선 알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수출품이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캄차카반도에 있는 주민들과 러시아인들을 찍은 사진이고 이게 그렉스키 화산입니다. 이제 고조선 문명권의 육지 환경을 정리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중해군 남만주 일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 대동강 유역 일대가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개 지역에 있는데요. 또는 주변 지역에 있습니다. 월레스타인의 세계 체제론을 보게 되면은 중심부가 있고 반주변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고 아웃사이더 외방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중핵이 있고 항성이죠. 그 다음에 행성이 있고 위성이 있고 그 다음에 파편이 있고 선이 있잖아요. 똑같이 제가 그런 이론 적용한 건데 나머지 내외 몽골의 일부 지역들은 흔히 말하는 고조선 또는 원조선의 체제 속에 들어가 있다. 문명권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흥할령과 소흥할령의 일부 지역도 직접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북만주로 올라가면서 왼쪽에는 대흥할령이 이런 방향으로 쭉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소흥할령은 출발해가지고 말 그대로 북서 방향에서 남동 방향으로 내려오고 이랬을 경우에 대흥할령과 소흥할령의 북쪽의 일부 지역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 활동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흑룡강의 중류 이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흑룡강 중류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런데 흑룡강 중류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흑룡강을 경계해서 군대 이후에 러시아와 그리고 청나라 간의 영토 분쟁이 생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효종 때 나선정벌 사건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흑룡강 중부 지역 이북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흑룡강은 러시아 말로 아무르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쪽에 살았던 주민들은 하라모렌 또는 가라모렌이라고 부르죠. 이때 하라 또는 가라는 검다는 원래 알타이어의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강을 청나라 때부터 흑룡강이라고 불렀지만 우리가 말하는 주로 고대 발해시대 때라든가 또는 고구려 시대 때는 흑수라고 해서 여기 살던 사람들을 흑수말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흑룡강 중류에서 상류 지역 가까운 데 살던 사람들이 주로 몽고로 계통인데 역사상에서는 선비 계통이고 이 시기에는 시리라고 불려졌었어요. 이들이 여기 거주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와 시리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특성상 이를테면 직접지배, 간접지배, 영향권 이런 이론 적용할 때 이쪽은 간접지배에서 영향권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연관이 깊고요. 아마도 우리가 말한 고조선 시대 때는 그 시대적 특성상 좀 더 느슨한 연결고리로 이루어졌다면 이쪽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관련이 깊어요. 제가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고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인들은 바로 이렇게 흑룡강 중류에 해당하는 흑하 지역이라든가 상류에 해당하는 막하 지역에 이미 그 시기에 동호인들이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 그리고 주 시대 때도 이 지역에 주민들이 살았는데 그들을 동호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동호가 우리랑 얼마나 관련된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우리와 직접 연관됐다고 보고요. 아닌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의 문명권 또는 고조선의 활동 영역권 그랬을 때 흑룡강 중류를 중심한 흑하 일대라든가 또는 상류의 막하라든가 이런 지역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연해준 남부 지역까지도 하나의 큰 문명권의 범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고조선 문명권의 핵심적인 만주 일대의 생태 환경에 관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의 생태 환경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곳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